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 사업단에서 인프라부장을 맡고 있는 김경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프리팹 부분, 구조물 시공 자동화 쪽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개발된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뽑아갖고 실전한 내용, 그리고 그 실증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이 앞에서 OSC 관련된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건축 부분에 모듈러 건축이라든지 프리팹 이런 쪽을 말씀하셨고 저희는 이제 도로 쪽, 특히 SOC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SOC 부분에서 이슈가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슈는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SOC 부분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의 부족,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제 안전,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안전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도전 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이런 방식을 핵심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프리팹 건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부분을 보더라도 이 디지털화, 그 다음에 어떤 건설의 제조업화, 그리고 자동화 이런 추세는 그 큰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국내도 그걸 이제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산업의 제조업화가 큰 이슈, 우리의 도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제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인력 측면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뭔가 건설업을 지속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안전 측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비용 측면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로 부분의 프리팹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실 도로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구조물들은 프리팹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대형 구조물, 약간 대부분 보면 소형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대형 구조물은 여전히 현장에서 부집되고 철근 조립하고 사람이 투입돼서 작업을 해야 되는 외부 환경에서 작업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인 게 교량, 터널, 그 다음에 포장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이 많이 투입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도로에 사용하는 이 구조 요소들을 생산 방식이 어떤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여전히 현장 타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일부 소형 구조물은 프리팹, 사전 제작된 부적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곡선형을 가진 소형 부재는 거의 다 이제 공장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좀 생산성이 안 나는, 예를 들면은 소형의 대형 구조물,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서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 변화 필요성에서는 이제 그게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프리팹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부분이 하나 있고, 제가 또 스마트 건설 사업단이다 보니까 그런 프리팹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장에서의 장애 요인을 디지털화된 기술을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도로 건설은 조립식, 구조물은 조립식으로 된 것을 다 투입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큰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제조 공정을 따라주느냐, 그 다음에 시공에서는
이런 구조물을 이런 방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현재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전체적인 계획, 설계, 시공 프로세스 내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화시키고 디지털화시키고 서로 협력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스마트 건설 R&D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스마트 건설 사업단은 보시듯이 토공사 자동화, 그다음 구조물 공사 자동화, 스마트 안전, 그다음에 플랫폼 실정 연구단, 이렇게 4개의 크게 이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소개드린 내용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건설 자동화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파트는 크게 계획, 설계, 제작, 운반, 조립, 시공, 그다음 법제도,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이제 주택 쪽의 모듈러 건설을 말씀하실 때는 모듈을 개발하는 모듈의 성능, 접합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 성능, 모듈 제작하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그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현장에서 또 설계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가설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떻게 디지털 기술들을 응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설계 부분에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계한다고 할 때 통째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거를 분절화시켜서 설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듈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빔 기반으로 설계하고 그거를 모듈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는 설계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작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공장 생산 방식이 여전히 거푸집 놔두고 철근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짐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공장 내에서도 인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장에 대한 자동화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팹이나 모듈러 제작 회사들이 자체 공장 내 생산 라인들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요 스마트 건설 사업단에서는 특히 SOC 관련된 부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프리팹 공장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이냐는 부분들을 두 번째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세 번째 운반은 이제 이건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는데, 공장에서 현장으로 이 부재를 옮길 때 중량의 큰 부재를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뭐 도로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덜컹덜컹 하고 나면 부재가 균열이 간다든지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조립 및 시공은 현장에 부재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가설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제 뭐를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시공 부분에서는 이제 자동화 시공,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자동화 시공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싶습니다. 이런 전반의 내용들이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은 법제도 부분에서 시방을 만든다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실제 건설 프로세스에 태워준다든지, 비용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교량 BI 모델 기반 PPF 모델 작성 기술은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설계가 전면 빔으로 다 이제 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전면 빔으로 다 설계를 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설계 성과물도 그렇게 받고 있고, 시공 단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빔 기반의 모델, 빔 기반의 도면을
시공사한테 줘서 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프리팹으로 모듈화된 형태로 제작하는 그런 도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량을 설계한다고 할 때 빔 기반으로 설계된 모델이나 도면이 있을 때 그걸 프리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 부재를 자르고 그 자른 부재를 공장에 어떤 형태로 넘겨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리팹 부재 자동화 생산 설비 기술인데, 빔 기반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공장에서 받으면 그거를 공장에서 가변형 몰드를 이용해갖고 부재 사이즈를 다시 몰드를 좀 조정하게 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진동을 줘서 다짐, 콘크리트 다짐하는 기술, 그 다음에 표면 처리, 마감하는 거. 과거에는 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지만 설비를 자동화시킴으로써 그런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내에서 대우 ST 진천 공장에 실제로 한 개 시범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도 해본 상황이고요. 생산을 해봤을 때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인력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한 25% 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팹 부재 취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핵심은 이제 센서를 이동하는 프리팹 부재에 놔두고 이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런 기술은 공장에서 만약 주문을 했을 때 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 부분을 운전을 조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를 바꾼다든지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팹 부재 사전 출입선 검토 기술은 뭐 비임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기존의 현장에서 생산되는 현장 타설 방식의 이제 구조 부재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부재를 가져와서 이염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위치나 아니면은 가설 방법이나 아니면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보는 이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실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팹 이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저희가 디지털 기반으로 정보를 빔 모델, 제작 모델, 또 검척, 뭐 드론으로 이제 측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이제 관리를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가상 시공 체계와 맞물려서 매 단계별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들을 연계시켜서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은 개념적인 부분하고 각 기술들은 개발되어 있으나 실제 요거는 통합된 데이터 형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실제 구현은 아직까지는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특히 프리팹 부재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 현장에서 실증한 내용, 물론 전반적으로 개별 기술 단위별로는 다 실증을 이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거는 앞으로 고속도로 현장에서 프리팹을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정립을 해서 향후에도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행한 부분이고요. 뒤쪽에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 대상은 이제 저희가 양평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이천 구간에 있는 부항교라는 교량을 대상으로
실증을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은. 이게 이제 주로 핵심 공정은 거드가 다 설치된, 교량의 거드가 다 설치된 상태에서 바닥판을 시공하는 그 프로세스를 스마트 건설 기술 사업에서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갖고 시공에 좀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한 내용은 이 BIM 모델을 활용한 가설 시뮬레이션, 시공 계획을 이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크레인의 그 위치, 그리고 이 붐대나 용량, 크레인 용량 이런 걸 이용해서 과연 이제 거드를 위치에 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드가 지금 보면 경관이 세 경관인데 이 장비의 위치를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거기에 배치하면 거드가 다 시공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또 이 장비가 작업을 할 때 중량을 인양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 구역을 설정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작업 계획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거드를 다 얹고 나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레인 위치가 어디에 서야만 이 최대로 크레인을 많이 옮기지 않고 최대로 이제 바닥판을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고요. 장비 작업 위치도 그렇고, 또 가설 시에 이 붐대가 길긴 하지만 저 교량을 저 위치에서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설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드 위에 바닥판을 이제 얹게 되는데,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 바닥판입니다. 하나하나씩 쪼개져서 공장에서 제작된 바닥판인데, 저거를 거드 위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걸 올릴 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쇠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저게 전단력을 견딜 수 있도록 거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 스터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에 저 전단 스터드가 딱 위치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저거를 시공할 때는 위치가 안 맞아서 저거를 조정을 이 부재가 딱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저걸 또 잘라내고 다시 또 앵커링해서 그걸 연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용한 거는 디지털 형상, 왼쪽 위에처럼 거드를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 형상을 획득을 하고, 바닥판 부재에 대해서도 다 스캐닝을 해갖고 저것이 과연 위치에 올렸을 때 간섭이 되는 저 전단 스터드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조립성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도면 기반으로 이 거드 교량이 한 스팬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바닥판을 쭉 올려봤을 때 간섭이 발생하는 전단 스터드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많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도면 기반으로 그냥 한다고 하면 저 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내고 다시 스터드를 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프리팹 부재에 대한 조립 시공성 판단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위치를 이제 조금씩 조정하는 거죠. 바닥판을.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판이 이 전단 스터드와 큰 간섭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은 X축 방향, Y축 방향, 로테이션, 부재를 이제 X축, Y축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형태로 자유도를 주고 했을 때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0% 간섭 없이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이 X축, Y축, 로테이션을 부재 하나하나마다
사람이 그거를 이제 조정해갖고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향으로만 또는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으로만 컨스트레인트를 제약을 두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실제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가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약을 주면은 사실 100%다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위치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은 잘라내야 되는 전단 연결체가 최소화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 현재는 정위치에서 설계 계획 위치에서 60mm를 옮기면은 잘라내야 되는 게 관대한 조건인 경우에는 한 15개 정도 잘라내면은 전체적으로 조립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실증을 한 부분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프리팹 구조물을 직접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셨듯이 활용성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이 기술을 확대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을 잡고 있고요. 사실 요 빨간 박스 안에 보시듯이 이게 프리팹, 저희 공사가 이제 프리팹 기술이 왜 현장에서 쓰기 어려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사실 뭐 건축 현장과 조금 다릅니다만 이 시공 조건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특히 뭐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의 형상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딱 맞게 시공하기가 쉽지 않은 현장에서 그런 장애율이 좀 있고요. 그 다음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팹 부재의 연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막연하게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안전 부분인데 이 프리팹을 하게 되면 이 중량모의 부재를 교량 위에 고소 작업하는 위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약간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부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에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좀 적용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고자 하는 거는 프리팹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 내에 프리팹 구조물을 시공하려고 하면 이런 품질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건 전 현장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는 이 디지털 기반으로 검측하고 하는 이런 가상시공이나 디지털 검측 부분이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요번에 이런 내용을 이 품질 기준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프리팹 기술을 시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디지털 기반으로 가상시공과 조립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발맞춰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며 그걸 하는 사람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가 조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도 적정히 봐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기술을 쓰려고 하면은 현장 내에서 이제 기술의 적용 방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악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시방 부분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 지방서도 작성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사실 이제 프리팹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서 SOC 분야에서 확대되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좀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장애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비싸요. 기존의 현타 대비 1.3배에서 1.5배 정도 비용이 올라간다는 게 저희가 이제 좀 계산해 봐야 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프리팹 방식에 대한 뭐 현장 기술자들의 어떤 인식에 약간 좀 문제인데, 이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부분, 연속적으로 탓을 하는 부재와 분절된 부재를 현장에서 이어서 만드는 그런 구조 방식에 대해서 이 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그 제대로 견디는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그 프리팹 공법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 효과에 대해서 좋다, 와닿는 이런 느낌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서서히 익숙해지거나 아니면은 대가 부분은 발주처에서 대가를 더 반영해주면 되는 거고, 프리팹 방식에 대한 이제 부정책인식, 품질 관리 부분은 기술 엔지니어, 구조 엔지니어 쪽에서 좀 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효용성은 이것도 점점 익숙해지면은 이런 방식 없이는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마지막 장표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까지 이제 기술들이 어떤 형태로 이 미래에 갈 것이냐라는 걸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북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건설의 생산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뭐 생산 방식과 EU 쪽에서 쭉 해놨습니다만은, 일단 북유럽은 무조건 PC가 우선입니다. PC 또는 프리팹 형태로 건설하는 게 우선이다. 생산 방식의 제가 60-70% 정도가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현장 탓을 중심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북유럽은 겨울이 길고 노동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노동력 확보 용이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점점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방식을 좀 더 프리팹 방식으로 많이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적으로 현재의 생태계라든지 생산 공장에서의 기술이라든지 또 인력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프리팹 방식으로 엔지니어를 양산하진 않고 과거의 방식으로 예전에 양산하고 있는 이런 방식도 문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보면은 북유럽 같으면 표준화된 모듈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라라고 요구한다든지, 또 그 연결부 방식에서는 인증해줘갖고 그렇게 쓰면은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해서 쓰는 방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건축 부분에서 그렇고 토목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방식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의 안전이나 인력 구조의 변화를 봤을 때는 생산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 방식의 체제를 우리나라 건설 산업도 점점 채택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